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는 빛나교회 유아부를 맡고 있는 배유미 강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똑똑한 바보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집중을 부탁드리며 준비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됨으로써 언택트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도 아침에 눈을 떠서 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디지털 미디어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미디어 기기의 사용이 선택적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미디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디어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단 하루조차 평범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정보와 도움을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미디어는 그의 유익함 못지않게 미디어의 문제적 사용으로 인한 역작용 역시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미디어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가 주는 유익함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고도의 정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디어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어른들의 올바른 지도입니다. 아직은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올바른 지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지도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미디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대안 역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미디어 중독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인류의 새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정한 제11차 질병 분류체계에 게임 중독 이용 장애가 등록되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독으로 이어져 치료와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미디어 게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과몰입, 과의존 현상 역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중독 증상은 개인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과한 미디어 사용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할리머니 전국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의 65.5%가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동영상 시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었다면 온라인 수업 전환 후 3시간에서 4시간 미만으로 평균 1시간 정도 늘었고 동영상 시청 역시도 평균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에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가 주는 유익함과 정보력을 배제하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함이든 부작용이든 알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해답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미디어가 주는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고도의 정보력을 가져다주는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의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음과 같은 똑똑한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다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 능력 저하. 미국 국립보건원은 9세에서 10세 사이 아이의 뇌구조 정서 발달과 정신 건강에 관한 유년기 뇌 인지 발달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아이는 사고나 언어 능력이 저하되었고 하루 7시간 사용한 아이는 되뇌피질 두께가 정상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되뇌피질은 대뇌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한 신경세포의 집합으로 기억, 집중, 사고나 언어, 각성, 의식과 같은 기능을 관장하며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 언어 이해 등의 고등 기능에 관여하는데 되뇌피질 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은 뇌가 일반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의사협회 저널 소아과학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아기에 스마트폰, TV,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은 아이일수록 뇌 백질의 발달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백질은 언어, 정신조절, 자기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곳인데요.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은 아이는 물건의 이름을 빨리 대는 정신처리 속도와 읽기, 쓰기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아과학회에서는 생후 18개월 이전에는 스크린 노출을 절대 피해야 하고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에는 부모가 골라서 양질의 프로그램만 보게 하되 반드시 부모가 함께 볼 것이며 2세에서 5세에는 스크린 노출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스마트 사용으로 인한 ADHD, 틱장애, 언어 발달 장애, 사회성 결여 문제를 유발. 어린 시절 미디어 중독은 전두엽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전전두엽에서 담당하는 실행 기능과 운동피질에서 담당하는 운동 기능으로 나누는데 실행 기능은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추론 및 계획 능력,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언어적인 정보를 통해 행동을 조율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운동 기능에는 손의 힘과 특정 근육의 운동을 통제하는 능력 및 복잡한 움직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때문에 전두엽의 발달이 좋지 않으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인 ADHD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의 뇌 모습을 찍어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두엽 미발달로 인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감정 조절 어려움.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에 따른 이용시간 증가는 인지능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게임이나 콘텐츠 등은 시청하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정보를 넘기지 않고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적 사고나 판단, 행동, 감정 조절을 하는 전두엽 발달이 지체해 이성적인 사고 판단이 잘 안 서게 됩니다. 실제로 미디어 중독 의심자의 뇌 반응이 이성적 사고 판단이 어려운 마약, 알코올 중독자의 뇌 반응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치매. 디지털 치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디지털 치매는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 기능의 저하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국립언어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스스로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 현대인들의 기억력 감퇴 현상이라고 디지털 치매 증후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습니다. 한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말단은 다른 신경세포의 세포체와 맞닿아 있는데 이 틈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는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뇌세포끼리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가 강화되면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냅스 연결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의존하게 되면 인간의 뇌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뇌 속의 시냅스 연결이 퇴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디지털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약 18% 이상이 자신의 집 번호 같은 단순한 기억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 10대에서 30대에서 특히 남성들에게서 디지털 치매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지털 치매의 증상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한 친구 혹은 가족처럼 평소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 없다. 물건을 살 때 간단한 암산도 어려워한다.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외우지 못해 화면을 봐야만 한다. 좀 전에 사거나 검색하려고 했던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금방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지금 언급한 증상들을 보면서 이건 나의 모습인데 하시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치매는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처럼 의학적인 병명으로 정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기 이른 것, 이 또한 미디어 중독의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증상이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미디어 중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지속되고 있는 원격 수업이 키운 미디어 중독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폭력, 자살 생각 등 관련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자살 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20%,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4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어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심각성을 좀 느끼셨나요? 문명의 이기는 이롭게 사용할 때만 이기다 라는 말처럼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은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함과 유익함으로 다가오지만 잘못된 과한 사용은 유익함 그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이러하니 미디어 사용 부작용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부작용에 대한 몇 가지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미디어 사용 교육받기.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다름 아닌 올바른 사용 교육입니다. 그런데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 아닌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보다 더 미디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작동 구조와 영향력까지도 자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아직은 너무나 미성숙합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성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판단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한 발짝 앞서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맥락을 읽어내고 더 나아가 메시지를 생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올바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시간 관계상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는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것 같고요. 시중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도서와 온라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 찾아보시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교육하기. 이제 어른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직은 판단의 기준이 흐릿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전반적인 사용법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옳고 그른지를 부모 혹은 지도하는 어른이 직접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적절히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디어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을 과한 사용 시간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되기 전에는 어른들이 어느 정도 미디어 사용 시간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야 하기에 어디서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하는지 너무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직은 통제 능력이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반드시 길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미디어 기기 구입과 관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미디어 기기를 구입했으며 어떠한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좋은 미디어 기기를 소개시켜주고 그 미디어 기기를 선물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미디어 기기의 관리와 주도권 역시도 부모에게, 그리고 지도하고 계시는 어른들에게 있음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5번째, 우리 아이가 미디어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PC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만으로는 진정한 예방이 될 수 없습니다. 미디어에 관해 함께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 어른들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번째, 뇌를 자극하는 시간 만들어주기. 우리 아이들의 뇌를 자극함으로 미디어 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뇌가 아닌 뇌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일기를 쓰거나 가족 혹은 친한 친구 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게 하며 채팅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쓰고 입으로 외우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살펴본 부작용에 비하면 그에 따른 예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 예방법들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문명의 원주민으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용은 반드시 올바른 교육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똑똑한 청지기 역할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